스터디룸. 너무 더운 날씨에 사람도 땅도 지치게 했던 무더운 여름 열기를 식혀준 반가운 비가 내리는 오늘 노랑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정말 레스이어들의 정모에서 늦게나마 뵐 수 있던 노랑님. 그때 무선 헤드폰이 참 멋지게 잘 어울리셨는데요. 예술가의 느낌이 물씬 풍기던 노랑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 네. 민망하시죠?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 빨강님 때도 민망했습니다. 들으셔야 해요. 이거 이렇게 방송 모드로 하는 줄 몰랐네요. 저는. 인터뷰 2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기소개 먼저 들을까요? 자기소개. 저는 글 쓰고 있는, 네. 글 쓰는 직업을 업으로 갖고 있는 노랑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왜 연극이라고 생각했죠? 연극을 했었죠. 네. 아. 네.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한 2년 전까지. 네. 그럼 지금은 글만 쓰시죠? 네네, 지금은. 어떤 류의 글을? 지금은 드라마랑 영화 쪽 시나리오 아. 쪽 구상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연극도 또 나중에 또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가볍게 좀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아이스 네, 브레이킹 느낌으로 네. 좋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좋아하는 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좋아하는 거? 네. 그냥 전반적인 모든 것들. 전 책 읽는 거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책은 그럼 주로 소설? 좀 가리지 않는 편이에요. 약간 좀 활자 중독이 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책을 좀 특이한 중독이네요. 발전 좀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혼자 맥주 마시면서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조용한 데 있는 거 좋아해요.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 많은 거 안 좋아해요. 강남 같은 데 안 좋아해요. 네, 너무 힘들죠.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애인분께서 함께 이 자리에 계신데 근데 저는 이상형을 물어봐야 되는데 있더라고요, 뭐 이상형. 이상형은 이상형이니까 그쵸? 물어봐도 되겠죠? 사실 애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상형이 네. 있었는데 네. 만나와서 이상형이 없어졌어요. 별로 이상형이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굳이 이상형? 그냥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었어요. 그 전에는 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뭔가 배울 수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지금 그 말을 잘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 그랬는데 지금 뭐 딱히 지금은 어떤 뭔가 정해놓지 않은 뭔가 틀이 없어도 되는 네, 것 같다는 거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직 애인 옆에 계시잖아요. 네, 왜 같이 아니 반대 신문에 되나요? 반대 신문? 저는 이미 이상형을 했습니다. 저는 전회를 보시면 되죠. 빨강님이랑 같이 했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해요. 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상형을 진짜 이상형에 맞춰서 사람을 사귀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 이상에 진짜로 말 그대로 이상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무관합니다. 애인과는. 애인의 눈빛은 아닌데.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내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거나 이런 정체성을 느끼셨다거나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전 정체화를 한 게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친구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 27, 8 이때쯤 네. 네. 그리고 하고 보니 제가 지난 옛날부터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여자더라고요. 따져보니까 별로 이렇게 남자한테 크게 호감을 느낀 적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레세이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연재하고 있는 게 레세이라는 게 이제 퀴어의 향을 풍기는 수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퀴어 문학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퀴어 문학이라는 것에 혹시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사실
또 퀴어라는 한정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뭐 그때 퀴어 프라이드에 대한 글을 쓸 때도 그랬지만 네, 그렇게 한정 짓는 것보다 그냥 묶어서 한 인간으로서 보편성을 좀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렇게 퀴어 문학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퀴어 문학도 결국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문학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죠. 저도 그런 거에 좀 동감하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 해서 이렇게 한정 짓는 걸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특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를. 그래서 희어하게? 별로,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일전에 빨강님이랑 인터뷰를 다 끝내고 빨강님한테 제가 이제 인터뷰 해야 돼서 긴장이 된다 막 이랬더니 네. 빨강님께서 생각이 확고하신 분이어가지고 아마 진행하기 좋을 거라고 노아님이 네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도 명확함이 느껴지는데 이제 글을 쓸 때도 네. 혹시 자신만의 어떤 틀? 철학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글이라고 모든 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본인의 자유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지금 레세이를 쓸 때 제 태도와 제 작품을 쓸 때 제 태도가 조금 달라요. 네. 다른데 다 말씀해 레세이는 주시죠. 그냥 지금 좀 일기같이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지난 나의 그런 것도 돌아보는 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나의 어떤 일상 속에 있는 어떤 파편들 그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기술하는 그런 거를 주로 쓰고 있다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확한 미적 관점이라고 할까요? 좀 내 눈에 일단 들어야 되고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써야 하는 뭐 그런 태도로 좀 접근을 약간 하고 장인 정신이 있는 건가요? 업무죠 업무. 그러니까 일이죠 일 정말로. 네. 만족할 수 네, 있을 뭐 때까지. 미술하는 사람이 자기 작품을 대하듯 저는 이제 글을 그렇게 대하는 그렇게.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제가 제 개인적인 것들을 이제 네네네.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아, 네, 미리 공지가 안 돼 있던데 7, 네. 8번이 그런 질문인데 네네. 저는 이제 그 연극이나 그런 뭔가 각본 이런 거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저도 뮤지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연극을 하신다고 그때 들었던 것 네네, 같아서 했었죠. 근데 이제 첫 정모 때 다른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걸 이제 많이 듣긴 했는데 네네네. 많이 못 들어서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원래는 드라마 PD가 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PD를 준비하다가 연극을 이제 2학년 때 접하게 됐고 그래서 극회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연극에 꽂혔죠. 발이 빠져서 한 극단 생활까지 하면 총 27 정도 6, 7대까지 이제 연극을 했었고요. 극단 한 2년, 3년 좀 못되게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극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연극을 하려면 이제 만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극단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연극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하려면은 누가 나한테 돈을 대주진 않잖아요. 투자를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연출자가 돈을 받기가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연출자는 작품이 좀 쌓여야 지원이 들어오는 편이고 일단 작품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결국 극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했었고 하니까 잘 맞더라고요 의외로 또. 그래서 대학교 때는 그러면 뭘 전공하신 거예요? 국문학을 전공. 국문학을 전공하셨고. 네. 되게 다들 보면 저만 빼고는 다들 뭔가 국문 쪽에 되게 연관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쓰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뭔가 야매고 그러고 계시는데 저는 뭔가 야매고 다들 다 야매죠 뭐.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 8번으로 넘어가서 이건 또 완전 다른 얘긴데 사실 빨강님이 제 8번 문제도 그거였거든요. 8번 질문도 종교인으로서 신앙심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셨는데 무교시라고 그러시면서 네네네. 물어보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반대로 저도 애인분이 크리스찬이시고 저가 네네네. 크리스찬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애인한테 물어보기에는 또 편협한 뭔가 시선이 있으니까 네, 물어봤었는데 이제 애인을 크리스찬으로 두고 만나는 거는 어떤 느낌인지 또 어떻게 갈등 같은 거는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있었나 보네. 뭔가 그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최종의 끝판왕을 두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그 종교인을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최종 지점이 약간 결국에 합의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지 않나.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심하게 동감하시네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친구가 그렇다고 막 이렇게 뭐 기독교에 그렇게 완강한 그런 친구는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저도 그러니까 뭔가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나 어떤 하나님으로 지칭되는 그 지칭이 다를 뿐이지 저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어떤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지만 어떤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의식을 치르고 그런 거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많이 열려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합의할 수 없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꼭 굳이 합의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 각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 부분은. 저랑 이제 얘는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 때문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둘 다 막 너무 이제 세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우린 이 얘기는 금지다.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조금만 넘어가려고 하면 그만하지 이제. 더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비슷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친구도 어떻게 느낄지 모르죠. 또. 근데 뭐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또 처음이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그게 저 스스로도 이제 고민인데 이 친구를 대할 때는 또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되게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의 정체성이 레즈비언이라는 것도 내 정체성이지만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내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이 두 정체성에 저 안에서도 힘든데 이제 이 친구랑 부딪혔을 때 또 그것도 되게 고민이어서 그것도 또 이제 나이가 또 이제 있으니까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이제 가족과 가족의 만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좀 부담이 되는 면도 있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원하듯 또 이제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는 편협한 시선이 있거든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저 사람은 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좀 그런 게 있으신 편이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면들이 있죠.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좀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8번이 끝났으니. 네. 9번째 질문은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8명이서. 네네네. 8가지 무지개 색. 레세이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한마디 한다. 이런 거 한마디 이런 거 되게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저 타입해서 왔다니까요. 한마디? 그냥 글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면 쓰면서 가장 많이 좀 자기를 되게 뒤돌아보게 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견도 정리가 되게 되고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게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들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글을 써서 이제 읽을 분들이 없으면 이게 그냥 저희들만의 일기로 묻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와 또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한마디? 또 한마디? 네, 해주세요. 독자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필자가 되셨으면 어떤 식으로든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바람이 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저도 이제 레세이를 처음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게 이 8명을 만나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 글을 쓰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글들을 읽을 텐데 글로써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자기소개 할 때도 썼는데 글로써 당신과 내가 만나는 거니까 서로 교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들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노랑님과 함께했던 인터뷰였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노랑님의 그분과 또 저의 그분까지 참석했던, 그래서 더 민망했지만 즐거움 또한 2배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30대라는 나이를 생각하기만 하면 설레이고 또 설레이는 마음만 가득가득한데요. 제가 동경하는 그 시간들을 멋들어지게 걸어가고 계신 노랑님이 무척이나 왠지 감사했던, 그리고 뭔가 뭉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인터뷰는 노랑님께서 파랑님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그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